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시기에 앞서서요,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빨간색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뻔뻔스러운 실정, 이 계속해서 야권에서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이러한 이 잘못된 국정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투쟁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야 5당 대표를 초대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어요.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2시간 정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자화자찬식 간담회에 불과했지만은 더 큰 문제는요, 이 김기현 국민의힘,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 두 분이서 이 작심 이 비판 성토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야당 대표의 질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못했던가 아니면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답변을 결과론적으로는 안 한 거지만은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기현 지금 권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질의도 했지만은요, 우리 민생 경제가 파탄나게 된 부동산 실정, 그다음에 세금 폭탄 문제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예기치 않은 이 질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난상 오찬 간담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자화자찬 하려는 간담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야당 대표들의 강력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다. 이거 그러면은요, 이런 간담회를 왜 가졌는지,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이 그런 비판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김기현 원내대표죠, 지금 권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문제, 외교안보 문제, 탈원전 문제, 그다음에 인사 문제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실정을 거의 다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주택 문제, 지옥이고 세금 폭탄 심각하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 없어서 고통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이 고통을 제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다. 국민의힘이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는데도 과도한 국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좀 보태달라.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서도 이 성과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쉬움과 실망이 훨씬 더 크다.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스와프, 이 백신 스와프 등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을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보여달라.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통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요, 제대로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손실보상제에 관해서도 당연히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소급 적용에 정부가 계속 왜 소급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 이런 또 이 비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탈원전 정책, 이거에 관해서도 이 비판했는데요. 특히 고용의 질과 양이 하락하고 있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만 만들어지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겹친 결과인데 경제정책의 전면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한미 공동 원전 진출하자, 이 소형 이 원자로 이 공동 지출 문제에 관해서 이 공동 합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1,000조에 육박한다는 자료가 있는데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라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을 이제는 교체하라.
그리고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 법무장관, 그다음에 선관위 상임위원을 중립적 인물로 교체하라. 이렇게 또 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이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요. 특히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비판을 했어요. 한국이 핵심 기술은 전수받지 못하고 이 병입하는 정도의 단순 생산만 떠받는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 백신을 병입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 도입이 미래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단순한 그런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 이 기술 이전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쿼드와 관련해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비판했어요. 쿼드 참여가 첨단 기술 협력 차원에서도 국가 미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거에 관해서도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 그냥 이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대로 개방성과 투명성을 토대로 해서 사안별로 협력하겠다. 이 정도 얘기만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 이 말하자면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 도대체 언제냐 이걸 물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오늘 간담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있어요. 왜 크게 실망하고 있느냐. 지금까지의 대북 그다음에 대중정책의 골격을 바꾸는 이 시도의 일환으로 이번 그 내용이 공동성명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공동성명에서 나온 대로 어떤 경위로 이런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이 한미 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앞으로 대북 문제라든가 대중 문제에 관해서 이 한미 공조의 틀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신뢰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이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합의한 문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싹 180도 바뀌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느냐. 앞으로 이러한 이 합의문을 과연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진짜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회의와 그리고 우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간담회에서는요. 진정어린 이 백그라운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야당 대표들한테 밝혀야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야당 대표들이 질문을 제기한 부분에 관해서 진실성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작심성토 일변도의 지적과 질문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하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진정성 있다고 믿기는 아직은 시기가 상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이제 비판적 시각들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미 공조의 틀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이 박지원 장관이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말이죠.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이게 정부기관 장관의 협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발표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틈이 나는 대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건 이 박지원 원장이 갔다고 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급격한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이 공작이 벌어질지 짐작은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권 대비가 임박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제 오늘이 5월 26일이니까요. 빠르면 6월 중에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 대비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타이밍에 맞춰서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려고 하는 공세를 취하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조짐의 하나가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어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개국본
저 개혁국민운동본부, 여러분들 잘 아시다만 개국본은요 결국은 조국 수호단체예요. 이 개국본 주최 집회가 있었어요. 이 집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장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씩 본인이 윤석열 총장 파일을 체크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이죠. 윤우진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윤우진 사건은, 윤우진이라는 사람은 윤대진 현 이 법무연수원장의 친형이에요. 친형. 이 친형이 용산 세무서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뇌물수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는 의혹, 여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이 송영길 대표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윤우진 사건, 윤대진 친형 사건과 관련해서 2019년도 7월에 윤 총장 청문회 과정에서는 현 여당이 감싸고 나오고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제 공세를 취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롯한 이제 파일들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뭐 그러면서 심지어 이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농담을 할 일입니까? 윤 총장은 8번 사시에서 떨어졌고 9번째 됐지만 본인은 한 번에 됐다. 그리고 머리도 내가 더 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의 수준입니다. 예, 수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 파일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그야말로 이 파일의 실체성, 그리고 이 파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공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송영길 대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빨리 안 하냐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씩 이것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지금 박주민이나 황운하 이런 사람들 처럼에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주 중에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천엄회의 계획을, 경과를 보고받을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또 이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김용민 의원이 미디어 투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미디어 투기를 통해서 이 언론 개혁도 제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당에서는 말이죠. 최근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측에서 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서 이 평가를 한 게 있어요. 바로 집단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대신에 이 집단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서 야권의 주자들 평가를 쭉 내놨는데요. 그 평가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선 윤석열 총장 제일 세니까 맨 먼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차기 대권, 차기 대선과 관련된 야권의 예상 후보별 이미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요. 긍정적인 측면, 강인하다, 강직하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원칙주의자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부패하고 권력 추구형이고 기회주의자이고 비일관적이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똑똑하다, 개혁적이다, 생존력이 강하다. 이런 긍정적 평가.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우유부단하고 지지 세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이고 기회주의자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 관련해서는 꼰대, 막말, 고인물, 구시대적 이런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시원시원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는 합리주의자, 개혁보수, 중도적 이런 평가와 함께 이친인물이다, 배신자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송영길 대표의 이런 발언을 계기로 해서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이 앞으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갈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이 여권의 이 공세에 관련해서 우리 야권에 있는 이 유튜버들 그리고 야권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런 중요 이 보수 언론 매체들에서 이런 여당의 공세 자료와 그리고 이 공세의 징후들을 빠짐없이 좀
보도해달라, 이런 저는 부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오늘 말이죠, 이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 김호수 후보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쟁점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우선 전관 예우입니다. 이 법무장관을 퇴임한 이후에 로펌 고문으로 일하면서 월 2,90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8달간에 거쳐서요, 법무차관 총 22건 정도를 수임했는데, 그 수임된 사건 중에는 본인이 법무차관을 하면서 보고받은 내용, 즉 이 펀드 사기 사건, 라인펀드라든가 옵티머스,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까지도 변호하고 나섰어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양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검찰총장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개입한 의혹, 이미 수원지검에서는 말이죠,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당시에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이것은 이 김호수 당시 차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 조치를 하게 됐다. 만약에 김호수 당시 차관이 승인하지 않았으면은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진술까지도 수원지검에서는 확보를 다 했는데 말이죠. 이 확보와 관련해서 관련은 다 확보를 해놓고서도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이 공소장에는 이 내용을 싹 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논란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박상기와 조국까지도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차규근 본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박상기 장관한테 보고를 하려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김호수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김호수가 승인을 했다는 것이죠, 보고를 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5인 회의를 이 출금 전인 3월 20일경에 법무부에서 5인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5인 회의의 멤버는 누구냐면 박상기 장관, 김호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그 다음에 이용구 현 법무차관, 당시 법무실장, 그 다음에 차규근 이 법무장, 이렇게 출입국 본부장 5명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서 말이죠,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규근이가 이 본부장이 이 김호수한테 보고를 하니까, 직속상관인 보고를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장관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규근 본부장이 그 장관 직권의 출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 수원지검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원지검에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는 장관 직권으로 출국을 승인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주장한 이런 내용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말이죠, 검찰총장이 된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야당에서는 이 김호수 이 총장 임명을 끝까지 반대해야 되고, 이 김호수의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즉각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옳다,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도들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어디에 다녔었냐면 산자부 산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에 채용될 당시에 채용 서류 서식에도 있지 않은 그 아버지의 직업을 입사지원서에 상세히 썼다고 합니다. 북부지검장이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까지 써가지고 아빠 찬스를 받았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빠 찬스. 자, 이미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조국 때 우리 국민들이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우리 문제시 됐던 상황인데요. 김호수가 바로 아들 찬스,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어요. 자,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첩첩이 쌓이는 이 김호수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무현 수사팀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사망 직후에는 또 검찰 내무망에 수사팀을 격려하는 글을 또 써놨어요. 예, 이런 거를 볼 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부적격한 측면이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호수 차관, 지난번에 말이죠, 이 박준영 장관 후보자 사퇴했는데 그 박준영보다도 훨씬 더 법치를 지켜야 할 총장이 법치를 무너뜨리는데 일익을 해온 이런 최근 짧은 과거가 지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김호수 본인도 그렇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처리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이 김호수 청문회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들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상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